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관시, 인간관계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자주 왕래하셔서 관계가 깊은 분들이 중국의 관시 문화는 특별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중국의 관시 문화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10여 년간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겪었던 한 3가지의 에피소드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데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고객이 한 분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지금 당신네 회사 지역을 지나서 다른 데로 가는 길인데 마침 점심때쯤 거기를 지나가는데 점심이나 먹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되지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톨게이트에서 그분 차를 타고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죠. 왕종, 중국에서는 사장을 총경리라고 하고 그 총경리를 종직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성과 종직리에 종자를 붙여서 왕시성이면 왕종, 이시성이면 리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마침 왕시성이라 왕종. 제가 왕종한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래. 아니 왕종은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제품도 많이 써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럴 것인데 왜 유독 저희 회사 제품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집하고 쓰시고 계십니까? 해가지고 여쭤봤죠. 저는 그분이 당신 회사 제품이 좋아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적당합니다. 라든가 어떤 서비스가 특별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여쭤본 거죠. 그분이 제게 한 말씀이요. 니몬 게이원 미엔젤라. 니몬 게이원 미엔젤라. 당신들은 제 체면을 세워줬어요. 속뜻은 당신은 저를 존중해줬어요. 하는 그런 의미죠. 지금까지 어떤 저희 쪽 회사의 이제 사장급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항상 그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겸손하게 듣고 응대해주고 이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표현을 어떤 가격이나 품질 이런 거를 떠나서 내 체면을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관시구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어떤 고객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건 그게 어떤 제가 소속한 어떤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고객이건 아니면 그냥 초면에 방문한 어떤 낯선 사람이건 낯선 손님이건 그 사람이 누가 찾아오면 그 지역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식사 대접을 하고 어떤 차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저는 어느 한 군데만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반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어떤 저희 고객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항상 어느 지역에 가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오는 손님이나 어떤 일반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항상 저희가 접대한 거는 뭐 똑같습니다. 저희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녀간 손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좋은 감정, 호감,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뭐 미안한 감정도 있고. 야, 여기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관시 문화의 또 다른 일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복건성에 시장조사 갔을 때 얘기입니다. 복건성 샤먼이라는 도시 위에 촤저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로 말하면 딜러죠. 딜러를 하고 있는 천종이라는 어떤 경소상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천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어요. 뭐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그 딜러를 꽤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그 옆에 식당으로 갔는데 참 저는 뜻밖의 의외였던 것이 그 식당에 그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모님들하고 부인 그리고 형제 두 분 이렇게 같이 다 그 식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천종이라는 젊은 총경리하고 아주 간단하게 식사할 걸 생각했다가 아이고 전 가족을 같이 대하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가장 귀한 손님한테 먼저 그 음식을 뜨게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저희들은 또 유교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저 유교가 좀 많이 퇴색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저 유교가 살아있다, 공자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먼저 음식을 주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저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옆에 두 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그 음식을 뜬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먼저 드시라고 부모님 쪽으로 이렇게 식탁을 밀어드렸죠. 그러고서 먼저 뜨신 다음에 제가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비에 크어치, 리시엔성 비에 크어치. 이 선생, 응? 사양하지 말아요. 리시엔성 부야오 크어치. 이 선생, 너무 겸손해하지 말아요. 당신 먼저 드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주고 저는 또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들은 또 저한테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같이 이제 음식도 먹고 뭐 말은 잘 못했지만은 말도 조금 해가면서 술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그 중간에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식사를 먼저 드세요. 저 먼저 드세요 해서 왔다 갔다 비에 커치 부야오 커치를 뭐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들하고 헤어져서 이제 딴 지역으로 가려고 나왔을 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려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 두 부모님들이 리시엔성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가요. 전 처음에 그 말이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뵈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눈물도 글썽이시면서 리시엔성 여기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떤 절절함 꼭 좀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는.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난 이거를 참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좀 당황했어요. 그 실제로 거기서 뭐 밤에 묵지도 않고 사실은 그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여기서 식사하고 잠을 자고 식사 내일 아침에 하고 가라는 그거를 저 뿌리치고 이제 결국은 떠나왔는데 제가 떠나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또 뭐냐. 중국에서는 예의가 많이 중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 지금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위더런에 대해서 존중을 최대한 표하고 선배한테 존중 표하고 위하고 정성껏 대하고 모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분들한테 굉장한 호감을 살 수가 있고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스토리는 사실은 제가 중국의 그 경험을 저희 회사에 어떤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중국 생활을 하는데 큰 어떤 변환점을 마련해준 어떤 발상, 생각을 좀 바꿔준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상의 에피소드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진실로 좋아해주면, 진실로 존중해주면,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하면 관시는 그게 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관시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걸리는 거를 아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들어가고요. 어떤 이권이 개입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부정적 의미의 관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예를 들어 기업하시는 분이라면 품질이나 어떤 가격 결정력 같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서로의 이익, 상호 이익이 되게끔 장기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신뢰가 쌓이고 또 그 약속도 그냥 계속 반복돼서 이행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뢰가 쌓이고 서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관시의 이제 최고봉, 워먼스 라오펑이요. 워먼스 시용띠 관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고 우리는 형제 관계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친구. 서로 이해를 많이 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어떤 경우라도 서로 돕고 그러는 관계잖아요. 시용띠 형제는 뭡니까? 한 배에서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가도록 어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는 그런 관시.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나 어떤 미국이나 유럽도 사실상 이런 관시는 문화적 배경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진실로 좋아해주고 진실로 정성을 기울이고 진실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 세계 어디든 그 관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관시가 이제 개방 후에 들어갔는데 인간관계가 없고 뭐 어떻게 설정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현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딜러들을 다 썼습니다. 초기에는 다 딜러로 중국 거래를 100%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기 고객들이나 관료들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알고 그래서 이제 관시가 형성돼서 그렇지, 그 딜러 중심의 그 어떤 관시 조금은 격리가 된 거죠. 딜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제가 모르잖아요. 컨트롤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의 관시는 좀 특별하다, 뭐 대단하다, 그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좀 폐쇄적인 관시 의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사랑과 존경, 그게 모든 관시의 기본,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관시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디엔신 종원 새참 중국어 시간입니다. 니 게이워 미엔질라, 당신은 제 체면을 세워줬어요. 워먼스 라우퐁이 올라, 우리는 오래된 친구잖아요. 워먼 이징스 라우퐁이 올라, 우리는 벌써 오래된 친구잖아요. 워먼 이징스 시옹딜라, 우리는 이미 형제잖아요. 비에 크치, 부야오 크치, 부크치, 이 세 말을 어떤 중국에서는 겸손하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어떤 시에시에 고맙습니다 할 때 그 답의 말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씁니다. 별 말씀을요. 비에 크치, 부야오 크치, 부크치, 별 말씀을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식당에서 그 노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비에 크치, 부야오 크치, 이거는 너무 예의 차리지 마세요.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엔주어 펑이요, 허우주어 성이,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논한다. 시엔주어 펑이요, 허우주어 성이 도 많이 쓰입니다. 메이 관시, 우리가 관시했다가 뭘 관시, 노 관시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관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메이 관시, 메이 설, 일 없습니다. 북한 말에서 많이 쓰이죠. 메이 설, 일 없습니다. 메이 관시.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